꿀맛 같았던 휴식기를 마치고 다시 재개된 K3 리그. 후반기에 좋은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양팀에게 오늘의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2022 K3 리그 22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허인의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팀의 순위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함께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청 축구단은 8승 5무 8패로 승점 29점 9위에 올라 있고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은 7승 3무 10패 승점 25점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승점 차 단 4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아마 양 팀에게는 더 중요하게 아마 여겨질 거고요. 그리고 이 두 팀 모두 지금 중위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막판 스퍼트를 조금 달리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두 팀일 거예요. 후반기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는 오늘 경기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게 휴식기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치러지는 정식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 모두 조금 만발의 준비를 한 만큼 위로 빨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간절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해시청 축구단의 라인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김민중 골키퍼, 고준희, 홍승현, 유지훈, 김은선, 곽성찬, 정민우, 박기동, 김정훈, 마르코, 장백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김해에는 신입생들이 대거 선발 명단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민준, 고준희, 그리고 김정훈, 장백규 이런 정민우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들이 김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줄지 윤성효 감독은 굉장히 오늘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정민우 선수가 이 대전에서 이적을 했잖아요. 네. 이 대전 친정팀을 맞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저렇게 친정팀을 상대하는 선수들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뛰던 팀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조금 더 잘 안다는 것과 그리고 조금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거칠게 하거나 그렇게 또 하지는 좀 많이 못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어서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박태원 골키퍼, 김성겸, 김윤진, 박성우, 박준희, 박요한, 고유성, 이래준, 김영규, 이동현, 강영우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대전도 마찬가지로 이래준 선수나 박준희 선수는 이번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김승희 감독이 선발로 기용하려고 영입했던 서명원 선수, 그리고 기존에 에이스로 활약했던 송수영, 안상민, 이관표 이런 선수들은 부상으로 오늘 제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의 지금 라인업에 새로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이 대전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네, 김승희 감독도 이래준 선수나 박준희 선수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 선수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경기에서 서명원 선수와 천지현 선수의 콤비 플레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주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복 주심, 김유영 부심, 김수현 부심, 최기참 대기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주장원착을 차고 있는 김은선 선수는 표정에서 저 카리스마가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김은선 선수 정말 마초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수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굉장히 영화 배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저 선수를 볼 때마다 한 1970년대 정도의 그 독일 국가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1970년대 독일 국가대표. 네. 또 김은선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얀색 유니폼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선수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동현 선수 그리고 강영웅 선수 오늘 이 김해시청 축구단의 골문을 노릴 것 같은데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선수 콤비 플레이가 오늘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강영웅 이런 선수들은 사실 이 조커로서 조금 역할을 많이 해주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선발로 나와서 처음부터 몇 분까지 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남다른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방금 댓글에서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화이팅!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선수들도 화이팅하면서 경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면 또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이 양 팀을 응원하는 팬분들께서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힘이 나지만 이 경기를 중계하는 저희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지만 분명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이 텔레파시처럼 전달이 될 거거든요. 전달됩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옵사이드가 나왔습니다. 부심의 네. 깃발이 올라갔고요. 시작하자마자 한 차례 또 과감하게 롱볼을 통해서 조금 공격을 한번 노려봤는데 이번에는 부심이 딱 라인을 잘 보고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럴 때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완전 땡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안쪽으로. 네. 김해가 일단 전반 초반 흐름은 이렇게 패스를 짧게 좀 가지고 가면서 조금 플레이를 펼쳐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김해의 색깔이기도 해요. 이렇게 조금 짧은 패스 그리고 뭐 빌드업 축구를 많이 선호하는 김해 축구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해 하면은 이 마르코 선수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마르코 선수가 보이는데 이 선수가 신장도 굉장히 크고 네 지금은 수비가 성공을 했네요. 지금 마르코에게 공을 뺏어 왔고요. 바로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봤습니다. 그대로. 네. 김민중 골키퍼 안정적인 캐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코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8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K3 리그 득점 3위에 위치를 했는데 이 선수가 축구 용어로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뭐 뚝배기라고 하죠. 뚝배기. 네, 헤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헤딩 슈팅이 발로 때리는 슈팅처럼 굉장히 강한 그런 강력한 머리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선수 많이 주목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마르코 선수가 헤딩으로 받아주고 주한성 선수가 지금 한 번에 주한성 선수가 이 마무리하는 광경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주한성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한성 선수도 지금 4골을 넣어서 다득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팀 선수들 모두 이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새롭게 투입된 선수들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워낙 지금 신입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또 마지막 이 스퍼트를 낼 수 있냐 없냐 그런 여부도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경기 어떻게 보면은 첫인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첫인상 감독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이 감독이 그 선수를 처음부터 더 신뢰를 하고 또 시즌 막판까지 계속 이 기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양 팀이 어떤 첫인상을 남기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던지기 공격 박유환 선수. 박유환 앞쪽으로 한 번에 수비 사이 공간을 노려봤고요. 이번에 마르코 센터 서클 근처 김정훈 이 선수도 이번에 이적한 선수죠. 네, 이적생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좀 경기를 보면서 저 선수들이 이 팀에 어떻게 녹아들었나 그런 점도 좀 유심히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초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던지기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르코 주고받았고요. 중간에 인터셉트 한 번에 앞쪽으로 찔렀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오른쪽 박스 강영웅 네, 한번 있는데요. 슛! 네. 벗어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슈팅 강영웅. 네, 전반 초반의 흐름은 사실 대전이 조금 더 공격을 주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첫 슈팅은 또 김해가 주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첫 슈팅은 대전의 강영웅 선수가 먼저 가져가네요. 지금 오른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오른쪽 박스 과감하게 한번 박희동 선수를 앞에 두고 낮게 깔아차는 슈팅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 이게 골문 옆으로 벗어났네요. 이제 저런 슈팅이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첫 슈팅이 어느 팀에서 먼저 나오느냐
그것도 사실 경기가 90분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처음 슈팅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는 있지만 아직 김해는 이렇다 할 공격은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선 줄 듯 말 듯.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진영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김해 이 시청 선수들 공격진들이 조금 볼을 운반하고 돌리는데 그 파회법을 아직까지는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선수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뭐 전반 5분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점점 감을 찾아가면 됩니다. 고유성 오른쪽을 봤고요. 이동현이 한 번에 깔았습니다. 박스 안쪽 뒤쪽으로. 네, 다시 공을 따오는 대전. 네, 방금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이 고유성 선수 공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공을 너무 쉽게 상대에게 내주기 보다는 조금 패스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실책이 한 차례 나왔네요. 사실 저런 후방에서의 미스는 굉장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준희 오른쪽 반대편을 봤고요. 네.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한 차례 바로 세컨드 볼을 한번 노려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발등에 제대로 얹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공이 빗맞아서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네. 사실 김해처럼 조금 후방 빌드업을 좀 가져가는 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돌리다가 뺏기는 경우가 점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빈도를 줄이는 게 실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 잡혔었는데요. 현재 김해 운동장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반도 전역에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은 사실 경기장이 젖잖아요. 그렇게 되면 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의 패스, 땅볼 패스 특히 했을 때 공의 스피드도 많이 달라지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야 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골키퍼의 미스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런 날씨에는 사실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갔고요. 앞쪽에는 홍승현이 마크합니다. 지금은 나갔다는 판정. 고준이 주고받는 패스 높게 뛰었습니다. 원터치. 다시 한번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대로 흘렀습니다. 지금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어쨌든 이 아웃까지는 시키거든요. 네. 슛을 시도하거나 아웃까지는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동현 선수 충돌이 있었죠. 네, 일단은 네, 지금 장면인데 지금 장면에는 이제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지금 엘보우 쪽에 뒷목 쪽을 좀 가격을 당했거든요. 유지훈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벌떡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양팀 선수들 이 후반기 첫 경기잖아요. 이 부상을 조심하면서 리그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양팀 감독들도 이 시즌을 구상할 때 부상이란 변수를 많이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뭐 K3 리그 특성상 이 스쿼드를 그렇게 두텁게 가져가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 한 명 한 명 당하는 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공간을 봤습니다. 박요한이 공을 살려냈고요. 오른발로 길게 파포스트 수비 헤더. 공 살아 있습니다. 강영웅 뒤쪽으로 빼졌고요. 박성우 선수의 오버래핑도 전반 초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갔고 이래준 이래준 오른발 슈팅. 네. 다시 헤더로 뒤쪽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짧은 패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네, 오늘 공격 아직 10분밖에 되진 않았지만 지금 대전한국철도의 공격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떻게든 조금 페널티 박스 쪽으로 공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세컨드 볼을 중거리 슈팅으로 이어가려는 행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팅 숫자 자체도 대전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김해시청 축구단은 아직까지는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벽한 좀 찬스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공을 이렇게 넘기거나 그런 플레이보다는 좀 더 패스를 많이 짧게 돌려가면서 지금 빈틈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코 선수가 이 전방에서 계속 고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르코의 한 방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마르코 선수가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딩 능력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저 선수가 발을 잘 못 쓰는 선수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 선수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좀 대전 같은 수비진도 오늘 마르코 선수를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김은선, 박기동 한 번에 길게 앞쪽으로 왼발을 받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장백규. 지금 뭐 김해는 앞선 장면들처럼 조금 짧은 패스보다는 과감하게 한 방을 노려보는 그런 롱킥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정확도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백규 선수도 이번에 이제 이적을 한 선수인데요. 최근에 5경기 연속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를 굉장히 두텁게 받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비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렇게 그라운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이 이제 땅에 바운드가 한번 되거나 굴러갈 때 속도가 확 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하면서 패스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응원의 박수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골키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을 막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려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수들이 아마 일부러 중거리 슈팅이나 좀 많이 노리려고 할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두 선수는 아마 박태원 골키퍼와 김민중 골키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도 굉장히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캐칭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변수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골키퍼에서 미스가 나오게 되면 팀의 사기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꺾일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골키퍼의 실수는 그건 곧장 실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네, 긴장을 오늘 바짝 하고 있을 겁니다. 고준이 오른쪽 이번에 김해가 짧은 패스 이번에도 높게 뛰었습니다. 마르코. 네, 지금은 부심이 보자마자 지금 깃발을 올려 들었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수비진이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도 딱 라인을 맞춰서 서서 뭔가 마르코에게 롱패스가 갈 것 같다 싶으면은 라인을 한 번에 확 당기거든요. 그러면서 마르코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도록 좀 유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휴식기를 맞아서 이 거창으로 하계 전지훈련을 갔다 왔다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요. 네, 열흘간 거창에서 전지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건 뭐 서명원, 이래준, 박준희 같은 선수들, 신입생 선수들을 이 소속팀과 좀 호흡을 많이 맞춰보고 발을 좀 맞춰보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김승희 감독과 경기 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명원 선수는 또 부상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래준 선수나 박준희 선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기대라고 할까요?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강영웅 선수 화이팅. 네. 지금 화면에도 강영웅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강영훈 선수도 오늘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웅 선수가 오늘 경기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경기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번에 길게 줬고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휘슬 불리지 않았고요. 높게 그리고 멀리 앞쪽에 있는 마르코 옆쪽으로 뛰어졌고요. 정민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마르코 선수는 보니까 뭐 공을 잡든 안 잡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전방 압박 많이 해주고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정말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장면에서는 좀 착지가 하는 과정에서 등 쪽으로 좀 떨어져서 충격을 좀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선수들 점프할 때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이 들어간 것 같고요. 주심이
가장 가까이서 상태를 확인하고 네 다행히 또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김윤진 선수 그리고 최강 김해 화이팅! 이라고 또 화이팅을 외쳐주셨네요. 네, 또 김해를 응원하는 팬분의 채팅을 저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 휴식기 전에 열린 시흥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대0으로 승리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시흥이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김해가 승점 3점을 가져갔었거든요. 하지만 뭐 수년 경기이긴 한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 수년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잊고 우리는 계속 연승을 이어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경기를 또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와, 지금은 엄청 감동적인 그런 화면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초록색 우비를 입은 어린이 팬으로 보이는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좀 흔들면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이 저런 모습을 본다면 힘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힘은 많이 나겠고요. 그 12번째 선수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아, 12번째 선수. 네, 팬분들은 이 축구 선수들에게 진짜 12번째 선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높게 떴습니다. 마르코 오른쪽. 이 김해시청은 계속해서 이 마르코의 높은 제공권을 이용한 공격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오른쪽 박스 오른쪽 안정적인 수비 보여줍니다. 김해시청. 네, 이동현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들어가는 패스도 센스 있었는데 이번엔 수비가 잘 막아낸 장면이었습니다. 오른발 슈팅 옆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강영호 선수 오늘 정말 마음가짐이 남다르네요. 예, 기회만 보이면 바로바로 슈팅 날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 장면인데 박기동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박기동 선수 좋은 수비 보여주면서 효과적으로 막아냈고요. 하지만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전은 지금 뭐 크로스 아니면 중거리 슈팅, 지금처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투 패스 등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공격 루트를 쓰게 되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네,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네, 대전 그런 면에서는 대전이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오늘은 꼭 이기자 라고 또 대전의 팬분께서 이제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대전이 사실 지금 2연패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연패의 흐름을 오늘 끊고 가고자 굉장히 열심히 또 오늘 경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에 더 날카로운 공격은 대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방점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런 흐름이라면 아무래도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 결과로 좀 증명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길게 접었고요. 바로 박태원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이 대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7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승이 한 점 차의 승리였습니다. 조사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한 점 차 승리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승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도 네, 연결됐습니다. 충돌이 있었고요. 주심의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 네, 지금은 굉장히 좀 롱킥을 통해서 한 방에 김윤진 선수의 이 정확한 롱킥이었거든요. 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루트를 또 이용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김영규 선수로 보이는데 터치가 또 마지막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회가 또 아쉽게 날아갔네요. 방금은 엄청난 패스였죠. 네, 패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났고 김영규 선수도 좀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바로 전방으로 질주를 한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 이 대전 선수들의 손발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동, 곽성찬, 주고받는 패스. 줄 곳을 찾고 있고요. 이 대전의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지 않고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대전은 좀 기본적인 수비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전이 좀 간격을 유지하고 지역 방어를 많이 해요. 이번 시즌 내내 그랬고.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냥 이 대전의 컨셉트가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민우 화이팅 하트. 정민우 선수의 팬분께서 이제 정민우 선수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저렇게 하트까지 붙이는 센스 굉장히 좋은 또 응원의 댓글이네요. 저런 하트를 받으면 정민우 선수 이제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네, 텔레파시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소유권 왼쪽으로 길게 줍니다. 한 번에 박기동의 헤더. 곽성찬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받고요. 홍승현 중간에 인터셉트. 다시 홍승현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공간이고요. 박스 안쪽. 네. 왼발에 슛! 벗어났어요. 네, 지금은 와 정민우 선수로 보이는데 정민우 선수. 네, 응원을 받았네요. 응원을 받았고 지금 장면 김해가 슈팅이 없다가 굉장히 오늘 경기 중 가장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가 정민우 선수에게 온 거거든요. 원샷 원킬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근데 박태원 선수가 굉장히 잘 막은 또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댓글에서 하트가 3개였다면 이번 슛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하트가 하나가 모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두 손에 번쩍 들었고요. 코너킥 오른발 짧게 갔습니다. 수비 헤더. 뒤쪽으로 흐른 볼 유지훈. 다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도 원래 저렇게 후방 빌드업 아니면 좀 짧은 패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역시 공을 돌리다가 지금은 또 뺏겼네요. 사선에서 한 번에 일선에 있는 마르코를 노려봤는데 중간에 커트 당했습니다. 이번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상대방이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김윤진, 박준희. 내 친구 박준희 화이팅. 숭신초 득점한 출신 보여주삼. 또 박준희 선수가 동창이시군요. 네, 박준희 선수가 미드필더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근데 저 선수가 대학 시절에 득점왕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활약을 하면서 득점왕, 그러니까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대전은 이번 보강 자체가 미드필더 선수들 위주로 보강을 하긴 했지만 득점력이 좋은 미드필더들을 보강을 했어요. 골을 많이 넣겠다는 의지죠.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박요한 뒤쪽으로 빼줬고요. 여기서 줄 듯 말 듯 박준희. 다시 한번 오른쪽 박요한. 오른발 올라갑니다. 네. 뒤로 흘렀고요. 한번 접고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크 쪽 짧은 패스 그대로 김민중 골키퍼가 안전하게 캐칭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공 자체에 이제 위력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김민중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캐치를 해냈습니다. 방금은 그리고 좀 위험했던 게 마지막에 공이 약간 스피드가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장면도 이 바운드가 되면서 공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땅이 젖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대전이 또 슈팅까지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저런 장면이 오면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박태원 골키퍼와 김민중 골키퍼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연결됐고요. 원터치 패스 장백규가 오른쪽 공간에 봤습니다. 한 번에 오른발로 네! 나왔어요 박태원. 네, 마르코에게 이번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고요. 마르코 선수가 또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슈퍼 세이브가 또 나와버렸네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어떻게든 저걸 슈팅으로 연결을 했고 사실 저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저렇게 몸으로 이렇게 공을 좀 공 앞쪽에서 슈팅까지 연결을 하면 수비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마르코는 좀 자신의 이런 피지컬적인 장점을 이용을 잘 해서 슈팅까지 연결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신장에 저렇게 유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슈팅을 한 차례 시도했던 마르코. 이 선수 지금 K3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위 리그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네, 상위 리그에서도 뭐 K3나 K4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상위 리그로 올라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상위 리그로 언제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김영규 선수 터치라인 부근에서 넘어져 있는데 지금 충돌이 있었군요. 고준희 선수와의 충돌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공을 먼저 쳐놓고 돌아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주심이 바로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프리킥 반대편 높게 올라갔습니다. 공을 받아냈고 이래준
이래준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이래준 선수가 키가 190이 넘어요. 굉장히 장신인데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저 선수도 득점력이 좋아요. 이래준 선수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모델 같은 비율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요. 네, 완전 모델이죠. 저 팔등신이 넘어요. 저렇게 키가 크면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래준 선수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네, 요리조리 조금 피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래준 선수가 포항에서 예전에 뛰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장면 보실까요? 안쪽으로 연결, 반대편으로 뛰었고요. 그쪽엔 박성우가 있습니다. 박성우 왼쪽에서 박성우, 네, 장백규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장백규. 네, 이번엔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성우의 스로잉 공격 뒤쪽으로 이래준 짧게 접었는데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네, 또다시 패스 미스가 나왔는데 이래준 선수가 공을 잡는 빈도가 오늘 굉장히 많아요. 이래준 선수가 저 선수도 이 예전에 포항에서 뛰었을 때 2군에서 공격수로 또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수 굉장히 많은 이번에 영입생들이 미드필더든 뭐 수비수든 득점력이 좀 좋은 자원들을 많이 데려간 대전입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이번 여름에 이 꿀맛을 봤던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이 지금 뭐 21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실점이 높긴 해요. 실점이 29실점으로 높은 편이긴 한데 차라리 우린 득점을 올려서 순위를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가 딱 보이는 영입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이런 영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경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수비, 이 29실점이나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후반전 뭐 막판이나 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시간이에요. 그럴 시간에 얼마나 더 집중력을 발휘하느냐, 그게 좀 실점을 막냐 허용하냐의 여부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끝까지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김해시청 축구단이 9위,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12위에 위치해 있지만 양 팀의 승점차는 단 4점이고 지금 오른쪽으로 장백규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오른쪽 장백규 뒤쪽으로 컷백. 마지막 김성경이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아크 쪽 주고받는 패스 한 번에. 네, 지금은 수비수인 김은선 선수가 공격 진영까지 가담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 장면에서 장백규 선수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저 선수가 지금 페널티 박스의 오른쪽 지역까지 들어가서 컷백 패스를 한번 줘봤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김해의 이 두 공격수가 있었잖아요, 페널티 박스 안에. 그렇습니다. 그 두 선수가 동선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한 선수는 좀 앞쪽에 가고 한 선수는 뒤쪽에 가야 이 패스를 받아서 조금 득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두 선수가 없는 공간으로 패스가 갔을 때 저렇게 조금 허무하게 기회가 좀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2%가 부족했던 김해시청의 공격이 되겠군요. 네, 방금 장면에서 한 선수만 뒤쪽에 빠져 있었다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백규 선수의 스피드, 이 물에 젖은 그라운드를 미끄러지듯이 돌파에 들어갔거든요. 네, 김해가 장백규 선수를 왜 저렇게 신뢰하고 왜 영입했는지 딱 보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 27분, 이제 반 이상 지났는데요. 전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반 초반에는 대전이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거 대전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김해가 또 중반으로 갈수록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내면서 이 자신들의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컨디션을 찾고 있는 김해가 되겠고요. 대전철도 축구 화이팅! 아자아자 이래준! 네, 이래준 선수 오늘 공도 많이 잡았고 좀 대전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가는 선수이긴 한 것 같아요. 이래준 선수가 오늘 첫 출전인데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김승희 감독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승희 감독과 제가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래준 선수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칭찬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키가 크지만 뭐 스피드도 좋고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여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 저 선수가 기대를 많이 받는 만큼 조금 어깨에 뭐 짐을 짊어지고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자신감을 얻고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시 상위 리그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좀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 차례
약간의 네, 신경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래준 선수가 오늘 다양하게 좀 화면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래준 선수의 원컷이 거의 네. 솔로 컷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곽성찬 선수와의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좀 이래준 선수는 뭐에 대한 항의냐면은 이 공이 이미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곽선찬 선수가 끝까지 발을 뻗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 나가는데 왜 그렇게 다리를 뻗냐, 뭐 이런 정도의 항의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양팀 선수들 모두 프로, 이 K3 리그가 뭐 프로 리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에요. 프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뛰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충돌하는 장면은 흔히 이뤄내는 장면이고, 끝나고 나면 저 선수들도 분명히 그 지난 장면 이야기하면서 좀 털어내고 그런 모습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승부욕을 또 한 차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K리그보다 K리그 1, K리그 2보다 더 투지 넘치고 몸싸움이 심한 리그가 바로 K3 리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어느 리그에 있든 모든 선수들은 당연히 투지, 뭐 투쟁심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리그든지 굉장히 이 프로 선수들, 뭐 프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모두 굉장히 투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한번 연결해봤는데 수비가 길게 걷어냅니다. 양팀 8라운드에서 한 차례 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관표 선수가 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네. 한 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관표 선수, 그때 이제 결승골을 넣었던 이관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그때 당시에 골맛을 본 선수는 없지만 다른 선수들은 오늘 또 새롭게 골맛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0. 과연 이 0대0의 흐름을 어느 팀이 먼저 깰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전반에 양팀 모두 이 기회를 한 번씩 잡았잖아요. 네, 양팀 모두 기회를 잡고 있고 양팀 모두 공격력이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점만 찍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골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 양상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여지고요. 하나 특이한 점이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은선 선수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또 하고 있거든요. 김은선 선수. 네, 김은선 선수,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김은선 선수가 지금 중원까지 또 올라가 있어요. 또 공격력을 좀 강화시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또 카메라 우산을 쓰면서 이 K3의 멋진 그런 장면을 담아내기 위한 그 사진기를 들고 있는 또 사진 기자분도 보이시고, 그리고 볼보이, 볼보이도 한 차례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경기를 같이 중계를 하고 시청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경기장 안에 있지는 않지만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K3 리그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또 화면에 한 차례 보여졌네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나가면서 김해시청 축구단의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은선 선수죠. 네, 카리스마의 김은선 선수 지금도 하프라인 부근에 있잖아요. 네, 지금 김해가 조금 라인을 많이 올리고 또 김은선 선수 같은 선수들도 원래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마르코 선수가 이 공중볼이 오게 되면 일단은 머리엔 맞추고 있어요.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좀 받아주는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한성 선수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주한성 선수가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민우 선수가 그 역할을 조금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민우 선수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의지나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친정팀을 처음 만난 정민우. 박태원이 높고 길게 찼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고준희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고준희 선수도 정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전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박성호 짧게 김영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중간에 높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양 팀의 순위 2021 시즌에는 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9위, 김해시청 축구단이 5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으로 마감을 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상위권으로 굉장히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한번 올라가 본 팀은 그 맛을 알거든요.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또 다시 작년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또 경기장에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박준희 선수인가요? 현재 박준희 선수로 보이는데 네, 김은선과 선수. 네, 충돌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눈 쪽을 지금 네,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이 부상을 최우선으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또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을 좀 마시면서 호흡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왔고, 지금 또 이렇게 감독들이, 양팀 감독들이 이 선수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 이런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어떤 변화를 또 불러올지 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윤성효 감독과 김승희 감독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두 감독 모두 뭐 굉장히 좋은 감독들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제 잔뼈가 굵은 감독들이니까 어떤 전략으로 상대를 맞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김정훈 한 번에 마르코, 아크 쪽 수비 헤더. 네, 마르코 선수는 전호피의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아버리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 왼쪽에서 장백규, 뒤쪽 김은선, 전진 패스 곽성찬이 왼쪽을 받습니다. 한 번에 원터치, 박스 쪽 뒤쪽을 흘렀고요. 다시 한번 김은선, 왼쪽 장백규가 한 번에 안전하게 캐칭하는 박태원. 네, 지금은 마르코 선수가 이 손을 한번 번쩍 들어올렸거든요. 보자마자 장백규 선수가 조금 높은 크로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골문으로 너무 붙으면서 박태원 골키퍼가 또 캐칭을 안정적으로 해냈습니다. 이 마르코 선수가 손을 번쩍 들면은 크로스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안 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큰 선수가 이 손 번쩍 이 자신감 드러내면은 저건 주면 골이다, 이렇게 크로스 올리는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마르코 선수는 이번 시즌에 계속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헤딩골은 지금 마르코의 헤딩골은 김해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재 8골을 기록하고 있는 마르코. 지금은 네, 사인이 맞질 않았습니다. 유지훈 선수. 또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선수들 간에 이 콜도 잘 들리지 않고요. 네. 체력도 금방 이제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몸 자체가 워낙 무거워지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때문에 그리고 공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이 약간 빗나가면 그걸 또 쫓아가기 위해서 더 한 걸음 더 뛰어야 돼요. 그러면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평상시보다는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규 뒤쪽으로 빼줬고요. 김영규 같은 선수는 과거 스페인 리그나 좀 크로아티아 이런 유럽에서 좀 경험도 있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김영규 선수가 되겠고요. 네, 오늘 좀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굉장히 많아요. 과연 감독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수들이 공을 빼내왔고요. 김해시청 달립니다. 김은선, 네, 김은선이 달립니다. 네, 김은선 선수가 좀처럼 김은선 선수에게 자주 볼 수 없는 그 측면을 내달리는 장면을 한 차례 봤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은 2명의 선수가 협력 수비로 김은선의 돌파를 저지했고요. 강영우 주심이 파울을 불었고요. 김정훈에게 약간의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경고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 차례 어필을 또 해봤네요. 강영우 선수 오늘 전반전에 슈팅도 몇 차례나 보여줬고 굉장히 의지가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전반 초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죠. 이번엔 박성우
오른발로 높게 반대편에 봤습니다. 헤더. 네, 찬스 1대1. 네. 아, 김윤주 선수 지금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와, 이거 완벽한 찬스가 한 차례 왔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흘러가면서 아쉽게 놓치고 말았네요. 정말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여기서 김성겸 선수가 네. 와, 이번에는 홍승현 선수의 수비인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고 조금 앞선에서 이 선수가 좀 공을 잡을 수 없게 잘 몸으로 막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위협적인 순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번에도 방점은 찍지 못했습니다. 네, 대전은 사실 저거거든요.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뭐 경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골을 넣지 못하면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게 축구죠. 네, 뭐 아무리 경기력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사실 한 골 넣어서 이겨버리면 그건 또 그 팀이 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방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훈.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는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어쨌든 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회가 오고 있다. 하지만 방점을 찍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전반전인 것 같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서 좀 골이 터져주면은 이 무더위까지 좀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축구의 신은 어느 팀의 손을 먼저 들어줄지. 현재는 41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전반 정규 시간 4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김민중 골키퍼가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참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네, 워낙 팀 색깔 자체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김민중 선수가 이번에 새로 영입한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영입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마르코가 받아줬고요. 곽성찬이 오른쪽 김정훈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르코 오른쪽 높게 뜬 볼. 마르코와 네. 헤더 경합. 오른쪽을 봤습니다. 연결됐고요. 공을 살려냈습니다. 김정훈 뒤쪽 한 번에 오른발 크로스. 네. 그대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지훈 살려냈고요. 장백규 오른발 크로스 올라간대요. 받아놨어요. 네, 정말 완벽한 찬스가 또 이번에 크로스 통해서 올라왔는데 장백규 선수 헤딩 슈팅 한번 가져가 봤거든요. 이게 골문을 살짝 빗나갔습니다. 장백규가 제대로 봤거든요. 장백규 선수가 크로스로 올렸고 곽성찬 선수인가요? 네, 곽성찬 선수로 보입니다. 곽성찬 선수가 아니고 지금은 김정훈 선수. 네, 김정훈 선수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곽성찬 선수를 앞선 장면에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저 장면이 만들어진 이유가 곽성찬 선수의 아까 오버헤드 패스였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날리는 저런 투지 하나로 인해서 저렇게 좋은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 투지가 팀의 분위기도 바꿔놓을 수 있고요. 방금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이 김해시청의 전방은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김해시청 지금도 양 팀이 지금 전반 막판에 굉장히 좋은 찬스 한 차례씩 또 가져갔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은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장백규 선수 또 공에 물을 터는 동작을 한번 보여줬고요. 이 위치에서 김해는 굉장히 좋은 프리킥이에요. 왜냐면은 마르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르코 선수의 또 뚝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백규 네, 마르코인데요. 마르코 라이코비치 결국에는 머리였습니다. 네, 마르코 선수의 뚝배기가 이번에도 터졌습니다. 와, 이번에는 정말 크로스 궤적 굉장히 좋았고 그걸 놓치지 않은 마르코의 헤딩. 마르코 선수 정말 자신의 이런 장점을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 정말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코의 헤더 위협적인 걸 알고 있지만 알고도 못 막습니다. 네, 제가 이 프리킥 차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위치에서 김해의 프리킥은 굉장히 위협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르코 선수의 또 저렇게 강력한 헤딩 슈팅이 또 골망을 갈랐네요. 전반 43분 마르코의 선제골로 김해시청이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는 1대 0. 마르코 선수는 또 이번 헤딩 슈팅으로 이제 가열된 머리를 또 찬물로 또 한 차례 온도를 낮췄네요. 이 마르코 선수의 머리에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보시죠. 와, 네, 지금 굉장히 저 헤딩이 쉬운 헤딩이 아니에요. 저는 좀 멀다고 봤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러니까 공이 올라오는 방향과 아예 반대로 지금 꺾어 놓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 몸을 이미 날린 상태였고, 저 장면에서 저런 동작으로 저렇게 강하게 헤딩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건 저 선수 헤딩 슈팅에 정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코 선수의 전화기에 불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르코 선수입니다. 마르코 선수 이렇게 되면 한 골만 더 넣으면 두 자릿수거든요. 네, 마르코 선수 개인적으로도 올 시즌 두 자릿수 이상은 무조건 넣고 싶을 겁니다. 이제 전반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끝이 났고요. 추가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네. 김해시청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급한 쪽은 또 대전이거든요. 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도 굉장히 기회가 많았는데 그걸 방점을 계속 찍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코의 또 헤딩으로 실점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결국 방점을 찍은 것은 김해시청이었고요. 그 속에는 마르코가 있었습니다. 대전이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번엔 고유성. 네. 오우. 수비 2명을 뚫어냈고요. 오른쪽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현 크로스. 몸을 던지면서 안전하게 클리어링 시켰습니다. 네, 수비 진영의 페널티 박스에 저렇게 수비가 많을 때는 낮은 크로스보단 높은 크로스가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비가 올 때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김해시청 축구단과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전반전 1대0으로 김해시청이 리드를 가진 채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마르코 선수, 이 양팀 모두 사실 기회는 여러 차례 왔거든요. 근데 그걸 마무리하냐 못하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마르코 선수가 프리킥,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헤딩골로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해가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김해시청의 스트라이커 마르코가 한 건 해줬고요. 저희는 이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브루노입니다. 골 들어갑니다. 경기 시간 70분 만에 1대0 만들어내는 브루노 선수. 네, 바닥에 눕습니다. 그냥 70분 만에 1대0 드디어 영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은 파주시민 축구단이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 차례 정말 집중력 있는 슈팅이었는데요. 앞선 선수 굉장히 인상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보여주고요. 네, 아까도 팬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민 축구단의 모우라죠. 이 장면입니다. 쇄도에 들어가면서 왼발로 그대로 망설임 없이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현재까지 후반 70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리그 1위에 조금 더 가까워진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브루노 선수 시크하게 하이파이브도 한 차례 하고요. 좋겠습니다. 템포가 상당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스 정면에서 오른쪽 바라봤고 반대쪽 열었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전반 6분 만에 1대0 선제골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김해시청 윤성효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마르코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제공권 확실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르코의 제공권은 빛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정말 이른 시간인데요. 이러면 홈팬들 벌써 신났어요. 네, 맞습니다. 홈팬분들 벌써 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에서 한 골 만들어내고 있는 마르코 선수였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지금 열이 받은 거죠. 네, 열기를 또 한 번 더 보여주셨고요. 네, 정말 잘 끊어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노린 공 그대로 왼쪽으로 올렸고 헤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홍승현 선수가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서 경기에 나서게 됐는데 홍승현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이 크로스 타이밍까지 정말 좋았고요. 마르코는
놓칠 선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테란이 진짜 아쉽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아, 저희 중계진도 정말 아쉬운 그런 소리를 한 차례 내봤었는데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우 선수였습니다. 정민우가 이번 경기에서도 해냈습니다. 김해시청의 이번 전반전, 지난 경기의 공격에서 아쉬움 모두 다 씻겨나가는 정말 멋진 경기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전반 25분 만에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르코의 이마가 번쩍였어요. 아, 마르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돌려주면서 정민우에게 기회가 왔고요. 정민우 선수는 김해시청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해시청이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와, 머리를 맞고 그대로 연결된 공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예쁘게 돌려줬고 정민우 선수도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춰서 왼발로 이거는 못 막지 하면서 김덕수 선수를 완전히 뚫어내는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공격 플레이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김해시청이 2대0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잠겨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좋아요.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장백 박스 규죠? 안쪽 뒤쪽으로. 어허. 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주한성이에요. 방금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김해시청의 10번 누굽니까? 주한성이죠. 그렇습니다. 후반 전반 끝나기 전에 이렇게 세 골을 만들어낸 김해시청입니다. 아, 김해시청의 현재까지의 전반전의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세 골 모두 완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한성 선수 역시나 지난 경기도 원톱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한성 선수의 저 오른발 킥력, 원래 대단한 선수인데요. 이 장면 굉장히 예술적인 골이 들어갔습니다. 김덕수 키퍼를 맞았지만 그만큼 공이 보세요, 강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덕수 키퍼를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네, 셀레브레이션까지 잔디를 쫙 가르면서, 예, 그리고 중거리 슈팅도 정말 대지를 가르는 슛이었거든요. 굉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공 끊어놓고 다시 한번 공 찾아냈습니다. 창원 달려갑니다. 전방 쪽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이강욱 선수 오른발로 높게 뛰었습니다. 가슴으로 맞고 기회입니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전반 11분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지금은 태연찬 선수였죠. 네, 지금 굉장히 귀여운 세레머니 보이고 있고요. 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연찬 선수 역시 오늘 투톱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청 1대0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왼발 스타킹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강욱 선수 오른발로 높게 띄웠고 그대로 가슴으로 받고 네, 오른발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역시 창원시청의 태연찬과 루안 선수가 굉장한 또 득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연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현재 리그 도움 2위에 위치해 있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안 선수와 함께 사이좋게 또 이제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역시 오늘도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왼발로 또 멀리 바라봤고요. 네, 이번엔 이승규 골키퍼. 네,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그대로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툭 쳐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1대1 균형추를 마쳤습니다. 네, 이승규 골키퍼가 방금 골을 처리하려고 나와 있는 가운데 그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서 골로 만들어냈거든요. 정말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네, 현재 김소홍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리틀 황의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소홍 선수 집중력 잃지 않고 걷어낸 공 끝까지 바라보면서 네,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현재 후반 50분도 되기 전에 1대1로 양 팀의 스코어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홍 선수였고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팀의 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타 선수와 또 줄리아노 선수도 등록을 대기하고 있고요. 모타 선수는 오늘 또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 한번 들어갑니다. 전반 3분 화성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네, 3분 만에 지금 화성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제골의 해답은 세트피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김경민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사실 수비수인데 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팬들과 함께 많은 이벤트를 또 준비했던 화성FC 전반 3분 만에 또 팬들이 가장 원하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준비했던 이 세리머니까지 이 골부터 세리머니까지 완벽한 또 그런 합작을 또 보여줬습니다. 김성주의 왼발 코너킥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발을 갖다 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수비 사이로 공이 흘렀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그것을 또 포착을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발로 살짝 공을 대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앞선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김경민 선수의 발끝까지, 그리고 단체 사진을 한 차례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민 선수는 수비수지만 올해 벌써 4골째예요. 그렇군요. 이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또 전반 4분 만에 자신의 장점을 또 공격 지역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지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정지영이 왼발로 오른발로 꺾어줬습니다. 왼쪽 김성주 크로스. 네, 헤더! 화성이 그토록 원하던 장면이 터졌습니다. 샌디의 데뷔골 스코어 2대0 앞서 나가는 화성FC. 네, 신입생 샌디가 또 첫 경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강철 감독이 굉장히 바랐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샌디 선수가 또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서 헤딩골을 또 성공시켰습니다. 같은 국적의 동료 카를로스가 또 한 번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샌디가 이적해서 첫 선을 보인 오늘 경기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네, 화성이 사실 저는 이 속도감을 살리는 역습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시 진행된 이 방금 장면에서 김성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샌디의 헤딩골까지 화성 역시 역습에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용의 전환 패스, 김성주의 크로스, 샌디의 마무리까지. 네, 두 주먹을 또 불끈 쥐고 이렇게 되면 화성은 정말 오늘 경기 홈팬들 앞에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이적생의 골,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워했던 이 최전방 공격수의 득점까지. 뒤쪽에 장지성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양준모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양준모 왼발 각도, 이번엔 오른발 각도, 그리고 다시 왼발 각도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김한성! 전반전 39분 결국엔 경주 한수원이 대전의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스코어 1대0, 경주 한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경주가 결국 적진에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김한성, 머리로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양준모 선수가 양발에 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현 선수도 지금 앞쪽에서 김규환 선수였죠.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가줬습니다만 마지막 왼발 크로스는 막을 수가 없었고요. 김한성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프로킥이었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위치를 잡고 있었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역시 팀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한 방을 터트려줄 수 있는 수비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대전의 홈구장에서 적진에서 먼저 선제골을 기록한 대전 한국철도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에탄! 골! 들어갑니다. 에탄의 추가골 스코어 2대0까지 벌어지는 경주 한수원. 지난 경기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추가골까지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2대0. 그리고 이 골의 주인공은 오늘 첫 선을 보인 에탈입니다.
자,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조금씩 본인들의 호흡을 바꾸면서 또 상대편의 수비진을 노려봤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번 실점이 더욱더 아쉽겠는데, 공다위 선수가 한 번의 터치로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 터치로 박스 안쪽까지 헤집어 놓았고 에탄 선수가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걱정거리였던 추가골의 부재, 이러한 걱정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털어버린과 동시에 네요. 공은 강릉에게 압박 이겨냈고요. 그대로 센터 서클. 차승현 원투 패스 시도. 그대로 뒤로 올랐고요. 다시 한번 리턴 내줍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22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1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양팀 승부는 사실 이 방점을 찍냐 안 찍냐 그 차이에서 갈렸고요. 마르코 선수가 또 자신의 강점, 가장 강력한 김해의 무기인 이 헤딩골을 기록을 했고요. 이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잡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네. 오고 있네요.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거 변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경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엄청 큰 변수를 안고 지금 양 팀이 경기에 돌입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반전 들어서면서는 조금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고요. 네. 지금 장면은 이 마르코의 선제골 장면이죠. 장백규가 이 프리킥을 굉장히 정확하게 올려줬고요. 네, 오늘 내내 뭐 크로스 많이 올린 또 장백규 선수고, 지금 장면 보시면 네, 지금 픽셀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장면이고요. 이 마르코 선수 몸을 먼저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준 높은 또 이런 헤딩골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또 들여다봤습니다. 마르코반의 기술이죠. 네. 이런 게 만약에 게임에서 나왔다라면 버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무조건 멀었다고 봤거든요. 네. 마르코의 헤딩은 버그가 맞습니다. 네. 핵이라고 하죠, 요즘엔. 아, 그렇습니다. 네. 마르코의 헤딩은 핵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전반전 막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김해시청에 마르코가 있다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에는 이래준 선수의 이 제공권이 있잖아요. 네, 이래준 선수도 그 키가 워낙 크고 저 선수가 뭐 제공권 싸움에서 그런 분명히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이 후반전을 시작할 준비하고 있고요. 양 팀 선수들 모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조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길게 한번 차봤고요.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한번 롱킥을 노려봤는데 이번에는 공격수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네, 요새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뭐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고 굉장히 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김해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도 부상을 조심해야겠지만 이 뭐 시민분들도 굉장히 좀 유념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참 큰일이 날 수도 있죠. 네, 지금 뭐 서울에서도 이런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김해,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께서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아, 네, 지금 보이십니까? 비가 오는 데서도 네.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김해를 응원하는 팬분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지금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저 정도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단 차원에서 좀 저런 선수들, 저런 팬분들 좀 대접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 서비스죠. 네, 팬 서비스 차원으로 뭐 사인도 좀 해주고. 네.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쪽 김은선. 아무래도 지금 같은 장면도 보시면은 이 대전 선수들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뒤쪽에서 볼을 돌리게 되면은 좀
저렇게 압박 빠르게 들어가서 이렇게 공을 빨리 뺏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1대0 리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승현 짧게 줬고요. 주고받는 패스. 김해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고 있고요. 전반전에는 사실 김해가 저렇게 공을 돌릴 때 대전 선수들은 그냥 물러났잖아요. 뭔가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공을 잡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요. 김은선 한 번에 마르코를 받았습니다. 네. 마르코 헤더. 지금 또 마르코의 이 머리를 보고 조준을 해서 한 차례 크로스를 시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수비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엔 박요한 짧게 줬고요. 반대편을 봤습니다. 왼발로 뛰어 들어가는 고유성을 봤고요. 고유성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이 있었군요. 공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 마르코 선수 발이 높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고요. 워낙 키가 크다 보니까 사실 발을 조금만 높게 들어도 이 웬만한 선수들의 머리까지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겠군요. 네. 고유성 선수 사이 패스. 이번엔 박태원 골키퍼까지 나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빠르게 한 골을 넣어야 하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이제는 지키기만 하면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왼쪽 고유성 수비 2명 사이 굴절됐고요. 공을 따내왔습니다. 김해시청. 네, 확실히 김해는 전반전에 비해 이 수비를 조금 더 두텁게 형성을 했고요. 반대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과 달리 공격 진영에 많은 선수들을 두고 전방 압박까지 조금 더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에만 해도 이 대전의 전방 압박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 대전의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다시 왼쪽 박기동. 마르코야 2부 가자. 부산 아이파크 오소 30분이면 가능하다. 네. 마르코가 워낙 또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산 팬분께서 마르코가 좀 우리 팀에 와서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간절한 마음에 댓글을 또 달았네요. 최근 활약을 보면은 탑이 안 날 수가 없죠. 역시 김해 복덩이 마르코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마르코. 방금 댓글은 또 우리 캐서님께서 굉장히 잘 살려주셨고요. 마르코의 그 칭찬 관련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아무래도 오늘 경기 선제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더군다나 굉장히 또 멋있게 넣었잖아요. 그렇게 강렬한 좀 임팩트를 좀 남기다 보면은 이 팬분들도 마르코의 이름 그리고 이 선수의 얼굴 그냥 더 훨씬 많이 각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르코야 부산 와라. 그냥 닭 주전 줄게.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르코 선수 이 앞으로 어떤 또 커리어가 펼쳐질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네, 이렇게 좋은 모습 K3에서 자주 보여주다 보면은 사실 K리그 상위 리그에서도 저 선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K3 리그에서 상위 리그로 진출을 계속해야만 이제 K1, K2에서 K3 리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한 지 7분, 9분가량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팀. 중원 싸움이 치열해졌고요. 이번에 왼쪽을 봤는데 끝까지 달려가서 공을 따내왔습니다. 홍승현. 하프라인 쪽 박준희. 박준희 선수의 저 헤어밴드 두건인가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두건을 묶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제가 저거 보면서 언급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또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왼쪽 고유성, 이래준 앞쪽으로 찍었습니다. 아크 쪽 높게 뜬 볼. 전반, 초반, 중반까지는 이래준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잡혔잖아요. 네. 그런데 후반부터 그리고 후반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공을 빼줬고요. 박준희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반대편에 바라봤는데 높게 떴습니다. 아크 네. 쪽 마르코 그리고 김성겸 공을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네, 왔는데요. 슛! 막았어요. 네. 강영우의 슈팅, 김민준이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김혜의 신입생 골키퍼죠. 김민준 선수의 환상적인 좀 슈퍼 세이브가 한 차례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대의 이 추격을 불허하는 또 김민준 골키퍼입니다. 김민균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군요. 김민균의 킬패스 그리고 강영웅의 마무리. 하지만 김민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김민준 골키퍼 후반전 초반부터 뭔가 하나 또 보여주네요. 이렇게 되면 윤성효 감독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거는 뭐 팀의 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슈퍼 세이브였거든요. 오른쪽 다시 한번 김민균 선수가 비축된 체력을 바탕으로 좋은 플레이. 다시 한번 박스 오른쪽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네. 막았어요. 김민준. 네, 이번에도 김민준 골키퍼입니다. 오늘 후반전 김민준 골키퍼 가장 오늘 또 눈에 띄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컨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세컨볼을 방지하고자 공을 잡아버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공이 이미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판정이 또 내려지면서 김민준 선수가 내려놓고 골킥을 차게 됐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길게 옵니다. 떨궈졌고요. 김정훈 짧은 패스. 곽성찬, 김은선. 이 대전은 후반전이 시작을 하면서 김승희 감독이 이 에이스인 김민균 선수를 교체 투입시켰거든요. 김민균 선수가 또 지금 주장원장을 차고 있는데 저 선수가 팀을 좀 리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 리더십도 좋고요. 그리고 뭐 아산에 있던 시절이나 뭐 서울 이랜드에 있던 시절이나 계속 주장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뭐 탈압박에도 능하고 굉장히 기술이 좋은 선수로 또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민균 선수가 굉장히 비주얼이 좋은 선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빛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지금도 김민균 후반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김민균. 네, 김민균 선수는 확실히 조금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도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수고요. 네, 지금 마르코가 또 뭐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르코 선수는 이 헤딩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앞면 쪽 특히 부상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워낙 집중 견제까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해서 좀 부상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민균이 오른발로 한 번에 펀칭 높게 떴습니다. 이래준 다시 한번 높게 떴고요. 헤더 경합 앞쪽으로 네. 박스 안쪽 살았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찍었고요. 반대편 안전하게 김은선이 걷어냈습니다. 대전이 일단은 뭐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공격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예찬 선수도 교체로 들어왔군요. 김승희 감독이 교체 카드를 많이 쓰면서 조금 공격의 활로를 새롭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짧게 줬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고요. 왼발로 안쪽 높게 박기동 헤더. 이래준이 뒤쪽에서 네, 지금은 이래준 선수가 공을 터치를 해줬어야죠. 저런 장면에서는. 뒤쪽으로 빼줬고요. 김영규 센터 서클 쪽 돌파에 들어갑니다. 한 번 네. 돌파해서 뒤쪽으로 김민준 골키퍼가 예측을 잘하고 공이 본인 쪽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와서 잘 캐치해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김민균 선수의 투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으로 향하는 날카로운 침투 패스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분위기가 이제 후반 초반에는 김해시청의 분위기였다면은 김민균 선수가 공을 잡으면서 약간은 대전의 분위기로 넘어왔다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김민규 선수가 저렇게 뭐 퀄리티 있는 패스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공격수들도 좀 마무리를 해주는 게 이 공격수들의 몫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의 공격수들도 이 결정력을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번에 김정훈, 김성겸의 좋은 수비. 김성겸 선수 이 4월 2일 이후에 오랜만에 선발 출장이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승현, 골라인 쪽 정민우. 네. 지금은 한 차례 공을 이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 지켜보려는 그런 플레이를 했는데 컨트롤이 약간 미스가 나면서 골킥으로 또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준비합니다. 박태원 골키퍼 오랜만에 골킥인 것 같은데요. 네. 인터셉트 가져갔고요. 이번에 박스 안쪽에서 정민우의 터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저 마지막 터치가 아무래도 공도 많이 젖어 있고 그라운드도 젖어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한 터치를 가져가기가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 온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려면은 끝까지 집중력을 살려서 감각적인 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오른발로 한 번에 앞으로 수비 헤더. 지금은 연결됐습니다. 강영웅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뒤쪽 그리고 이래준 오른발로 툭. 고준희의 헤더. 선수들의 볼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네, 마르코가 이번에 한번 넘어졌는데 주심은 일어나라 그런 사인을 한 차례 보내줬습니다. 마르코 선수 계속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마르코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주심이 이번에는 경기를 한번 끊고 상태를 점검하면서 지금 또 의료진을 부르는 것 같거든요. 이 장면에서 밟혔네요. 지금은 마르코 선수 통증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네, 밟히는 장면이 보이긴 했거든요. 초반 이 선제골을 뽑아냈던 마르코, 아무래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선수들도 이 마르코를 견제할 수밖에 없죠. 네, 집중 견제를 받는 공격수인 거는 그 선수가 그만큼 잘한다는 거고요. 사실 저렇게 발이 밟히게 되면은 따로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해요. 이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지금은 조금 통증을 완화를 시키고 의료진과 같이 경기장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서 이따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중앙 쪽 박준희 오른쪽 봤고요. 터치라인 근처 짧게 주고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줄 듯 말 듯 박준희 안쪽으로 연결. 김민균 좁은 공간 김은선 다시 한번 아크 쪽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후방에서 빌드업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성겸 이럴 때 미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수비 진영에서의 미스는 곧 실점 위기고요. 왼쪽으로 길게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고유성 이번엔- 선수를 바라봤는데 네, 허를 찌르는 좀 롱킥을 통해서 공격 루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공이 살짝 멀리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방찬준 선수의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영웅 선수가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강영훈 선수 대신에 방찬준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영훈 선수의 역할을 방찬준 선수가 그대로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웅 선수가 좋은 움직임 많이 보여줬지만 당점은 찍지 못했습니다. 네, 전반전에 좀 위협적인 슈팅 몇 차례 보여주긴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력을 완벽하게 살리지는 또 못하면서 대전이 스코어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방찬준이 이 강영웅의 아쉬웠던 결정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곽성찬 뒤쪽 김민중 골키퍼에게 안전하게 배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코. 그리고 이번엔 주심이 지금은 공이 터치라인 아웃됐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홍승현 앞쪽에 짧게. 네, 지금은 이 김해 쪽에서 이 패스를 하는데 동료의 몸에 맞고 또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해 벤치를 보면은 오창권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대전은 좀 특이한 게 스로인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기회가. 대전에게 스로잉 기회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고준희 선수를 빼주고 오창권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권 선수 이 키가 굉장히 큰 이 수비수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오늘 경기에서는 수행할지. 일단은 뭐 고준희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보여주던 모습을 그대로 좀 수비 강화를 하는 입장이겠죠. 김해 입장에서는 일단 한 점 차로 앞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창권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번에 한 번에 길게 줬습니다. 김해시청의 던지기 공격. 지금 터치라인 쪽에서 계속 공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반대편 공간을 이용한다면 좋은 찬스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김해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공이 계속 나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네,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김해의 편이죠. 다시 한번 전략적인 플레이. 왼쪽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쪽 마르코. 왼쪽에 연결됐습니다. 박예찬. 하지만 김해도 느긋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러다가 한 골 먹히게 된다면 그땐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계속 터치라인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또 마르코가 네, 이번엔 수비가 통했고요. 앞쪽으로 길게 줍니다. 방찬준 공에 대한 투지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뒤쪽에는 박예찬, 김민준이 길게 처리했습니다. 터치라인 근처 그대로 나가면서 이번에도 스로잉 공격. 김해시청이 준비합니다. 네, 지금 한 5분 동안 스로인이 몇 번이 선언된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한 5번까지 셌었는데요. 그 네. 이후로는 포기했습니다. 손가락이 부족하더라고요. 홍승현 하프라인 네. 근처. 지금은 무슨 판정일까? 스로인 파울로 보이고요. 네, 공이 미끄러졌어요. 던지는 순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로인 파울이 또 선언이 됐습니다. 사실 저런 경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무래도 B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김영규 오른쪽 공간에 열어줬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네, 벗어났어요. 네, 김민규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같은 팀 동료와 조금 동선이 겹친 걸로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박유환 선수의 크로스. 네, 이번에는 김민규 선수의 발에 맞지 않고 네, 15번에 방찬준 선수죠. 방찬준 선수의 발에 맞았네요. 이게 두 선수가 좀 겹치다 보니까 사실 차라리 김민규 선수가 그냥 뒤쪽에서 들어가면서 찼으면 더 좋았을 장면으로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대전에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오는 걸 봐서는 대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나아갈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른쪽 로빙 패스를 접었는데 그대로 김민중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방찬준 선수가 계속해서 김해시청의 골문을 노리고 있고요. 방금도 너무나 좋은 찬스였습니다. 네, 일단 기회는 계속 오고 있어요. 대전도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은 마르코가 가슴으로 이 순두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장백규 아크 쪽 한번 뛰어서 다시 한번 장백규. 이번엔 살려냈습니다. 장백규 왼발로 연결했습니다. 정민우
뒤쪽. 네, 왔는데요. 슛! 아, 버스터! 공 살아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 같거든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정말 날카로운 공격을 한 차례 김해시청이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골대를 그대로 가격해버리네요. 이번 골이 들어갔다면 대전 입장에서는 따라가기 힘들었거든요. 이 정민우가 선수를 잘 봤고요. 그대로 때려봤는데 골포스트 바깥쪽을 때렸습니다. 김해시청의 프리킥. 선수들의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길게 받고 이번에도 마르코 앞쪽으로 띄워줬는데 다시 한번 홍승현, 이래준. 볼 경합이 있습니다. 고유성 짧게 줬고요. 이래준 그리고 김민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김민균. 좋은 패스 전진으로 줬습니다. 왼쪽에 공간을 열어줬고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네. 박예찬 공 살려냈고요. 박예찬 뒤쪽 고유성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김민중 골키퍼 안전하게 캐칭해냅니다. 네, 지금은 잘 봤어요. 이 박준희 선수가 좀 파포스트 쪽에서 수비에 그런 방해가 크게 없이 서 있던 걸 잘 보고 멀리 차준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정확도가 사실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열리는 게 골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전도 끝까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득점 기회 자체는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대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대전이 이기게 된다면 김해시청을 승점 한 점 차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지금 김경구 선수 그리고 하용주 선수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빠지네요. 하용주와 김경구가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용주 선수가 일단 주장원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요. 네, 또 후반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두 선수에 대해서도 또 윤성효 감독이 분명히 어떤 특정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훈 선수와 김은선 선수가 빠졌고요. 하용주와 김경구가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70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생기는 타이밍입니다. 네, 70분 이후로 지금은 네, 주심이 휘스를 불지 않았어요. 70분 이후부터 이제 집중력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지금까지의 이 체력이 떨어지는 수준이 약간 뭐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치면은 이 70분 이후로는 굉장히 또 이 각도가 가파르게 좀 떨어져요. 체력 수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럴 때 수비에서의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수비 실수도 뭐 많이 나오고 뭐 공격 찬스가 와도 그 찬스를 놓치는 빈도도 굉장히 늘어나요. 그걸 마지막에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경기의 양상 결과 모두 바꾸게 될 게 분명히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 골만 더 들어간다면 어느 팀이든지 경기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죠. 그대로 막았어요. 네, 지금 김민중 골키퍼가 마지막에 가까스로 손끝으로 좀 쳐낸 모습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유성 선수가 길게 줬고요. 헤더로 그리고 선수 2명 사이. 네, 마지막에 쳐낸 것 같아요. 또 저거를 김민준이 팀을 구해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두 손을 번쩍 들었고요. 오른발 날카롭게 뒤쪽 흐른 볼 슛! 네, 지금도 회심의 좀 세컨드 볼을 회심의 슈팅으로 연결을 해본 고유성 선수거든요. 이게 깎아차려는 의도를 가지고 찬 것 같긴 한데 살짝 아래쪽에 임팩트가 되면서 공이 높게 뜬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시원한 슈팅 한 방씩 날려주면서 이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전에서 저렇게 혼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중거리 슈팅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지고요. 또 저게 제대로 맞게 되면은 골문 안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좀 고유성 선수도 그런 부분을 노리고 슈팅을 한 차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중거리 슛을 한 차례 시도했던 고유성. 하지만 아직까지 스코어는 1대0으로 김해시청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김해는 또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1점 차로 앞서고 있다 보니까 확실한 공격 찬스가 오지 않으면 저렇게 뒤쪽으로 한 번씩 돌리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김해, 그리고 한 점이 꼭 필요한 대전이 되겠고요. 후반 들어서도 대전에게 이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회를 몇 차례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기억나는 건 한 두세 차례 정도의 좀 결정적인 기회가 오긴 했어요. 그거를 조금 살릴 필요가 있는 대전입니다. 한 번만 딱 살리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살리면은 경기 흐름 완전히 바뀝니다. 네, 한 번만 살리면 또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 번만 살리면 되는 또 대전의 입장입니다. 또 이런 결정력을 위해서 김승희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죠. 네, 득점력이 좋은 미드필더들을 영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박준희 이번에도 오른발 아크 근처 공이 한번 튀었습니다. 끝까지 가서 살려내려고 했는데 살려냈고요. 마지막 패스가 좀 아쉬웠네요. 네, 이번 패스는 또 굉장히 아쉬운 패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최용훈 선수가 이제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또 후반전에 굉장히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준 골키퍼. 느긋하네요, 확실히. 김민준 골키퍼가 없었다면 오늘 경기 몰랐죠. 오른발 길게 줍니다. 다시 한번 마르코. 휘슬이 불렸고요. 이번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이 저 위치에서 올린 프리킥이 찬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오른발 가볍게 한번 툭. 반대편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균 뒤쪽 고유성 아크 쪽 네. 원터치 패스 1대1. 네, 주심이 그대로 이어가네요. 주심의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결정적인 기회가 대전에 찾아왔고요. 네, 이 장면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은 좀 얽힌 장면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게 주심의 판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 그러니까 뭐라고 좀 과감하게 일부러 넘어뜨렸다. 완전히 이거는 파울이다라고 보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이 대전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사실 오늘 주심 성향 자체가 이렇게 많이 불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일관성을 지킨 판정이라고 저는 보이긴 하고요. 대전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겠네요. 한 번에 박스 안쪽 높게 뛰었고요. 대전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들어서만 3-4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네, 박요한 뒤쪽 박준일 받고요. 박요한 다시 오른발로 몸을 던지는 수비. 6탄 방어를 보여주는 김경구 선수. 이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 한 발자국씩 더 뛰어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을 조금은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확실히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불만이 있어요. 판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대기심에게 방금 한 차례 항의를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박준희 선수. 박준희의 오른발 높게 멀리 올라옵니다. 네! 지금 또 김해 역습이 바로 시작이 됐고요. 김해 네, 올라가네요. 김경구. 네, 방금 엄청난 열정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장면에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네, 지금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방금 인상 깊었던 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들이댔어요. 공에 대한 집념을 볼 수 네. 있었던 거죠. 선수들이 자신의 투지를 불사르고 있는 이곳 그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김해시청이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 하영주 높게 뛰었고요. 하프라인 쪽 마르코가 왼쪽을 봤습니다. 여기였죠. 네, 이 장면 김경구 먼 거리 돌파하고 이 장면 벗겨내고 이 장면에서 머리 들이댑니다. 아,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김경구 선수 하지만 이 투지 그리고 공에 대한 집념, 돌파 능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해에서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박기동 선수의 좀 활약인데 박기동 선수. 네, 수비수 위치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원래 공격수잖아요, 저 선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기동 선수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죠. 191cm. 네, 190이 넘는 선수고요. 또 프로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경험도 있었고 저런 선수들이 이 K3에서 또 수비 진영에서도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골만 더 넣고 가뿐히 이깁시다. 김해 하트. 네, 김해를 응원하는 또 팬분인데 이 대전 팬분들도 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전 팬분들께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채팅이지만 사실 전달이 됩니다, 선수들에게. 텔레파시죠. 네, 텔레파시로 전달이 됩니다. 마르코. 네, 지금은 발이 높지 않았나요? 네, 지금 주심이 이 장면을 포착을 하고 또 김해의 프리킥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김경구 선수. 네, 이 장면인데 어우, 위험했습니다. 네, 위험했습니다.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지만 그렇게 높이 발이 올라간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주심은 곧장 프리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뒤쪽 그리고 한 번에 사이드를 봤습니다.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대전이 오늘 또 라인적인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네요. 네,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기동 화이팅 하트. 네, 박기동 선수를 또 응원을 해줬는데 박기동 선수 오늘 활약이 좀 저는 준수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위해서 수비수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지금도 아크 쪽 공을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 박준희. 오, 네. 지금 공을 잡아냈습니다. 김민균. 김민규 선수는 역시 지금은 근데 오프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긴 했는데 김민규 선수 방금 터치도 굉장히 좋았고 저 선수가 제 생각에는 K3 리그에서 톱급 이 테크니션이거든요. 네, 이 탈압박도 굉장히 좋고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풀어 나오는 아니면은 뭐 침투 패스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저는 방금 김민균 선수 발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발을 쭉 뻗어서 네. 이 순두부 터치라고 하죠. 저런 걸 잘하는 선수예요, 원래. 그렇습니까? 네. 김민균이 후반전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백규. 전반전 도움을 기록한 장백규 선수고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대전한국철도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김경구. 공에 대한 투지를 보여줬던 김경구. 이번에도 3명 사이를 뚫어내고 마지막 패스가 아쉬웠습니다. 박준희가 앞쪽으로 길게. 네. 방찬준. 왼쪽에 김민균이 들어가고 김민균이 볼을 잡고 중앙 쪽. 오우, 깔끔한 태클. 네, 이제 후반 8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분가량 남았는데 지금까지 후반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의 후반전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양 팀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좀 집중력을 잘 살려서 템포를 많이 다운되지 않고 템포를 잘 유지를 하면서 치열하게 좀 치고받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전한국철도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대전한국철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동점골.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박스 안쪽 혼전 상황. 마지막 터치가 조금은 아쉬웠죠. 이래준 선수. 네, 지금은 좀 루즈볼처럼 이 골키퍼 쪽으로 공이 흐르는 장면에서 김민준 골키퍼가 또 안정적으로 캐치를 해냈습니다. 이 장면인데 방찬준과 이래준이 있었거든요. 방찬준 선수가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번엔 김해시청 곽성찬.
전반전부터 정말 엄청난 움직임,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곽성찬 선수. 뒤쪽 박기동. 이 박기동 선수가 왼발 오른발 모두 잘 쓴다고 해요. 이번에 네, 왼쪽으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왼발 한번 접고 마지막에 한번 건드렸습니다. 네. 오른발로 툭 찍었는데요. 아크 쪽 뒤쪽으로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 하용주 선수가 한번 때려봤습니다. 방금 기회도 사실 박기동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박기동 선수가 이렇게 선수에게 앞으로 뛰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번 하더니 정말 정확하게 또 잘 찔러 주면서 이 기회가 찾아왔던 기회였습니다. 박기동 선수가 이 윙어로 뛴 선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마음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아무래도 좀 베테랑 선수이기도 하고 후배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감각적으로 공을 차지했고요. 최영훈이 왼쪽을 봤습니다. 고유성 접으면서 반대편을 봤고요. 반대편 수비의 헤더. 김민균. 다시 한번 김민균이 아크 쪽 네, 잘 왼쪽 봤어요. 공간이 열어졌습니다. 지금은 방찬준. 네, 마지막 선택이 굉장히 아쉬웠던 대전이었습니다. 방금은 크로스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문전 골문 쪽으로 좀 달려오는 선수가 있길 바라고 찬 공인 것 같은데 정확도가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방찬준의 아쉬웠던 그런 공격이 한 차례 있었고요. 지금 대전 팬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전의 선수들이 가장 힘이 필요할 시간대죠. 네,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전은 좀 더 효율적이고 순도 높은 그런 공격을 많이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것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기회는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대전이 김해보다 훨씬 많은 지금 기회도 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포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김해시청의 결정력이 빛이 나고 있고요. 바로 박산주까지 네, 연결했습니다. 이래준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마지막 오창곤에게 막혔습니다. 네, 대전은 후반 막판이 되니까 이 순도 높은 좋은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수비 사이로 주는 스로 패스 굉장히 절묘했거든요. 네, 지금 한 전반 한 30분, 20분 이 정도 경기를 양 팀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두 손을 번쩍 들었고요. 오른발로 날카롭게 수비가 먼저 네! 왼발 슈팅. 제대로 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6분여가 됐고요. 지금 비가 멈춘 것 같죠? 네, 지금은 또 비가 또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정말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곽성찬 오른쪽 반대편을 봤습니다. 네. 헤더로 떨궈졌고요. 높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마르코의 머리였다면 어떤 결과가 또 나왔을지 굉장히 달라졌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르코의 머리는 좀 다르죠. 네,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도 선제골을 기록한 마르코 그리고 홍승현. 왼쪽에서 곽성찬이 주고받았습니다. 곽성찬 반대편 넓은 공간에 봤습니다. 왼쪽 사이드 장백규가 다시 한번 마르코를 봅니다. 이번엔 좀 길었네요. 네, 저렇게 문전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마다 네, 가슴이 철렁철렁하네요. 이 마르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해 굉장히 강력한 또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2명의 선수를 더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준용 선수와 최현빈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준용 선수는 최근까지 또 대전 소속이지 않았습니까? 네, 또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지 이 윤소영 감독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준용과 정민우 참 최근까지도 대전에서 이제 이적을 했는데요. 대전에서 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뜬 볼 아크 근처 다시 한번 마르코 앞쪽으로 수비 클리어링. 김승희 감독이 이제는 터치라인까지 나와서 지금 김승희 감독이 아닌가요? 벤치에서도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성경, 김윤진 오른쪽 이번에 한 번은 길게 센터를 봤습니다. 그대로 흐른 볼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이제 대전에게는 많은 시간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의 지금 후반전 막판으로 가니까 굉장히 키가 큰 이래준 선수도 전방으로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렇게 롱볼, 롱킥에 의존한 공격에 많이 활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저렇게 앞으로 수비보다 더 앞쪽에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은 3분여. 시간은 김해시청의 편이고요. 현재 대전에게 필요한 거는 한 골. 일단은 동점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코 앞쪽으로 깔끔한 수비 보여주는 대전 한국철도. 마르코 선수가 이래서 위험한 거죠. 네, 마르코 선수는 사실 그렇게 공중볼이 오면 사실 마르코 선수가 대부분 다 따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 세컨드 볼을 이용하는 공격 플레이도 가능하고 뭐 직접 골문을 노리는 헤딩 슈팅도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피지컬이나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마르코를 막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코 선수 오늘도 위협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김윤진 오른쪽 연결했습니다. 박요한 앞쪽으로 길게 윤성효 감독이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한 이 수비 선수들이 탄탄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오른쪽 이준영 왼발로 반대편 트래핑이 조금 길었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볼을 돌리고 있는 김해시청. 다시 후방 쪽. 네, 김해는 또 이렇게 확실한 찬스가 아니면 저렇게 뒤쪽으로 또 돌리면서 다시 기회를 엿보는 패턴이 후반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상대의 공격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휘슬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네. 대전의 공격 오른쪽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김민중 골키퍼. 오늘 후반전 김민중 골키퍼가 굉장히 좋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도 김민중 골키퍼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대전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 후반전 판단력도 굉장히 준수하고 선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김민중 골키퍼가 오늘 후반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성효 감독에게 제대로 된 눈도장을 찍는 김민중 골키퍼가 되겠습니다. 김윤진 반대편 박준희 오른발 길게 홍승현의 헤더. 그리고 지금은 후반 정규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군요. 이제 추가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3분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이 골이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한 골이 들어가기엔 충분한 시간. 네, 이 양팀 선수들 중 뭐 어떤 팀에서 골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아예 안전이 끝난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집중력을 살려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는 양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 이 집중을 해줘야겠고요. 네, 지금은 공이 미끄러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방금은 공이 미끄러졌고요. 이번엔 대전의 공격 고유성 수비 3명 사이 뒤쪽으로 볼이 흘렀을 마르코 오른쪽 중간에 끊어냈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겸 중앙 쪽 한 골이 필요한 대전. 네, 오른쪽 박준희 오른발 수비 헤더. 다시 한번 헤더로. 하지만 박기동 선수 네, 허인 해설위원께서 박기동 선수 칭찬해 주셨는데 정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베테랑 선수 팀에 좀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을 보면 이 후배들도 힘이 얻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박준희. 네, 몸을 지금 김해 후반 추가 시간에 김해는 굉장히 투지의 수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박기동 센스 있는 플레이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헤딩을 하는 척하다가 뒤로 흘리면서 이 시간을 조금 더 끌어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들을 보면서 조금 집중하자 뭐 이런 한번 사인도 한 차례 보여줬고요.
저렇게 베테랑 선수가 투지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메시지가 있죠. 김민준 하프라인 넘어서 이번엔 마르코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마르코는 오늘 후반 내내 카드를 받을 것 같네요. 네. 마르코 사실 선수가 네, 후반전에 이 여러 차례 충돌이 있으면서 조금 주심이 근데 불어주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은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한 차례 했고 그걸 본 주심이 또 카드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박태원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줍니다. 반대편 뒤쪽으로 튀었고요. 김민균 오른쪽으로 주고 박요한 한 번 박스 안쪽까지. 다시 한번 김민균. 이제 정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요한이 반대편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이제 마르코까지 수비 진영에서 계속 경합을 해주고 있고요. 몇 초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추가 시간 3분 이제 5초가량 남아 있고요. 근데 또 김해 스로인이네요. 홍승현 마지막 스로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 높게 떴고요. 이번에도 마르코. 네, 지금은 파울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마르코 마르코가- 선수. 네, 이번에는 또 파울을 획득을 하네요. 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 리그 22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1대0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휴식기 이후에 오랜만에 경기를 치른 양 팀이고요. 지금 마르코 선수 무릎 잡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반 후반 내내 양 팀 모두 굉장히 많은 공격과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김해는 마르코가 지어주면서 이제 한 점 차로 앞섰고요. 그렇게 후반전 1점 차 리드를 지켜내며 김해 1대0 승리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두 팀 모두 경기 내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방점을 찍은 것은 마르코의 헤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캐스터 강영호, 해설위원은 허인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